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생생 주식통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국내 시황에 대한 내용들 또는 글로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있었던 특징 종목이라든지 특징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한번 특징적인 종목과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곧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요. RF텍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RF텍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3.9%대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7%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RF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RF텍의 지수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일본 5G 장비 공급의 부품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RF텍을 비롯한 5G 관련된 장비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가요, 일본의 2대 통신사죠. KDDI에 향후 5년간 한 2조 달러, 2조억 원 정도의 5G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관련이 있었던 5G 장비주들이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환경하고 있는 이 RF텍 같은 경우는요, 안테나 필터 관련된 제품과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일본에게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RF텍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자, 사실 RF텍이 오늘 반등 흐름에 성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재무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실적 추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때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적자를 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2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올해 2분기는 무려 118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연도별로 지금 봤을 땐요, 올해 전체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가이던스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접근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일단은 RF텍을 비롯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은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요, SK텔레콤부터 비스템전자까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다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일단 상단 부분에 있는 세 가지 통신 3사는 일단은 배제를 좀 제외를 좀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워낙 오래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 많죠. 뭐 오이솔루션, 뭐 KMW, RFIHRC, 뭐 삼지전자 등등등 대부분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성장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주가 성장률은 더욱 높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5G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뒤늦게 5G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성장성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5G는 올해 상용화가 됐습니다. 상용화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는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5G는요,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KMW와 같은 이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조금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것에 따라 맞추지 못했던 종목들, 즉 아직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사실 올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수익을 안겨줬던 이런 특징 테마를 좀 보면 5G가 거의 유일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올해 가장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안겨주면서 신뢰까지 줬던 섹터가 바로 5G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쌓여있는 분야다 보니까요. 여기서 수익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재매수할 종목들을 찾을 때 어디로 갈까요? 과연? 당연히 5G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 지칭을 하죠. 자, 그래서 5G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이 다시 5G로 갈 수 있는, 즉 순환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5G 관련된 종목 내에서 실적은 좋았지만,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잠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움직이고 있었던 저평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중장기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왔던 언론 기사상으로는 방금 봤던 뭐 RF텍도 있었고요.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과 같은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5G 관련된 종목들은요, 대부분 저희가 관심이 꼭 필요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G는 이제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베팅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섹터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5G 관련된 종목들은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생생 주식통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날그날 시황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날그날 특징주나 뭐 대장주들에 대한 내용들도,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는 악재가 터진 종목들 등등 그날그날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 주식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